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기침소리가 콜록콜록 나는데 아마도 감기 걸린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독감 주사 맞으셨나요? 오늘이라도 빨리 맞으세요. 자, 제가 오늘 방송국으로 오다 보니까 거리마다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자세히 보니까 울산예술제를 알리는 거더라고요. 울산예술제가 과연 어떤 행사인지 다 아시겠죠? 바로 지역 예술인들의 한 해 결실을 살펴보는 큰 잔치입니다. 네, 뜻깊은 행사가 오는 13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 예술인들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울산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5위는 제저마입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내용의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가 여당을 중심으로 적극 진행되고 있는데요. 메가시티 서울 추진 소식에 좌초됐던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자치단체장의 입장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주민들의 열망에 따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무산됐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위는 없어요입니다. 저출생의 여파로 울산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18,000명가량이었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내년엔 9,300명대로 떨어질 전망인데요. 학령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교육계에서는 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3위는 알고 보니입니다. 얼마 전 울산에서는 배달 기사인 척 속이고 음식을 훔쳐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진짜 배달 기사가 도착한 후에야 음식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배달앱 회사 측은 손님이 몰리는 시간을 틈타 유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음식을 건네기 전 지정받은 배달 기사가 맞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인상입니다. 여당이 마을 일을 돌보는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을 10만 원 더 올려서 매달 40만 원씩 주자고 정부와 지자체에 건의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처우가 열악하다는 이유이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통장 수당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잠시 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시죠. 화제의 키워드 1위는 하락입니다. 울산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울산 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5원 떨어진 리터당 1,733원을 기록했는데요. 경유 가격도 일주일 전보다 5원 하락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정확하고 냉정하고 빈틈이 없는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곱게 예쁘게 잘 차리셨어요. 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죠? 그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뉴스를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뉴스인지 궁금합니다. 자, 이분들이야말로 동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동네마다 이장님, 통장님들이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자기 자신만큼이나 동네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수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남평론가 이장님하고 통장님 얘기를 오늘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정부가요. 네. 이장과 통장의 처우를 개선한다면서 이장과 통장이 받는 기본수당을 4년 만에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지난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30만 원인 현재 기본수당을 내년부터는 40만 원까지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
그러면 매달 받는 기본수당이 10만 원 더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와, 울산 곳곳에 지역 축제를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은 뽀시기를 맞아주시는 분들도 이장님, 통장님들이 참 많아요. 동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든 동네 잔치든 정말 안 다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죠. 네. 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을 해서 지자체와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태풍이라든지 뭐 계절적 재난을 대비해서 예방 활동도 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동네 곳곳에서 고생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럼요. 2년 넘게 통장으로 일하신 분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뭐 동에서 해주는 전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그 기본으로 해서 구청에서 하달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가 많이 온다거나 뭐 눈이 많이 온다거나 이럴 때 순찰을 또 이렇게 우리가 돌고 가로등이 나갔다든지 이런 거 다 순찰을 돌면서 저희들이 다 이야기를 다 하고 해주고 있거든요. 또 저소득층 뭐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동사무소에 계속 연결해주고 저희들이 뭐 거의 손발이 되다시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청에 손발이 되어주고 있다. 이 표현이 딱 맞네. 네. 이분들은 주야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일만 있으면 현장으로 가는 거야. 자, 이장님, 통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격려 차원에서 수당을 올려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자체들이 그리 반기지는 않는다고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생하는 걸 생각을 한다면 네. 이 수당 인상에 대해서 아마 반대할 분은 안 계실 거는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런데 기초단체들의 좀 입장은 다릅니다. 이 통장들에게 수당을 주는 게 기초단체들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결정은 사실 이번에 정부가 했지만 이 예산은 기초단체들 곳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초단체들 입장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상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겠네요. 오호. 그러니까 예산을 정부가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로선 껄끄러운 게 이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정부가 상한액을 40만 원으로 정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 기초단체들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인상분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여유로운 기초단체는 40만 원에서,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10만 원을 올려서 40만 원 인상이 가능하고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곳은 소량만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숫자 계산이 잘 안 네. 돼. 9구단도 38엔 27, 5구는 76.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4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35만 7천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32만 원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똑같이 사실 고생을 했는데 아하. 누구는 많이 받아가고 누구는 적게 받아가니까 사실 기초단체들 입장에서는 죽어도 욕먹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고요. 이번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렇다면 통장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거 들어봐야 돼. 뭐 남구는 뭐 5만 원 주고 뭐 북구는 10만 원 주고 울주군에 재정이 어렵다고 좋아하는 이런 데는 뭐 1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로 형평성이 어긋나거든요. 아파트 이런 세대 외에 뭐 옛날 그 원주민 세대 일이 많이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그 노년층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는 일이 많아요. 편한 데도 있지만은 또 힘든 데도 있어서 그쪽은 통장들이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조금 인상을 해주면은 서로 경쟁력이 되면은 서로 잘하려고 할 거다. 실제 살고 있는지 그거 조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사실적으로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게. 1년 중에 거의 한 달간을 그걸 매달려야 되는데 아무리 그 지자체에서 한다 하지만은 네. 형편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살림이 또 뭐 저거 하다면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게 공통으로 하시는 얘기가 누구는 많이 받아가고 누구는 적게 받아가면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생각은 비슷하네요. 그런데 수당 인상을 총선과 연관지어서 비판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정치권이 총선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야, 이거 복잡해지네.
총선이 이제 5달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 같은데 남평론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제 생각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야, 이거 같은데요. 애매하게 말씀하시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대선 때 이 사실 모두 이제 여야 모두 사실 이 공약을 내걸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새로 나온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 뭐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반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반이 맞다라는 얘기는 그럼 왜 그동안 이 공약을 실현을 안 했느냐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네요. 예, 지금 여당이 이제 표심을 잡기 위해서 많은 이런 정책들을 지금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좀 본다면 이 민심을 잡기 위한 하나의 총선 카드다 이런 생각을 야당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이라도 또 오해할 수도 있겠고. 야, 이거 참, 이거 복잡하네. 자, 이장님, 통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이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노력한 만큼 제대로 예우해 주는 것도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정쟁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괜히 1, 2만 원으로 고생한 분들 마음 상하지 하지 말고 확실한 정책으로 평등하게 그 노고를 인정받으면 참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랭킹 뉴스는 야, 이것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네. 절도 사건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식당에서 배달하려고 준비한 음식을 몽땅 도둑맞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이 식당에서 준비한 배달 음식을요. 네. 마치 배달하러 온 기사인 것처럼 속여서 음식을 슬쩍 훔쳐간 이 황당한 일이 울산에서 있었는데요. 참.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횟집인데요. 네. 사장님이 이 주문받은 음식을 준비를 해서 이 배달을 보내려고 가게 입구에 뒀습니다. 저 흰 봉지, 그 포장된 배달 가려던 그 음식이네요. 네, 이게 조금 뒤에 한 남성이 배달 기사인 척 아주 들고 자연스럽게 나갔어. 이 포장된 음식을 가져갑니다. 오호, 아니 그럼 네. 방금 그 사람이 실제로 배달 기사도 아닌데 가져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뒤에 서 계시던 여 사장님 네.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건데 이게 모를 리가 있나요? 이 사장님도 사실 가장 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네. 배달 기사가 오면 배달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배달을 가는지 보통 목적지 등을 좀 확인을 서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무슨 전표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날은요, 사장님이 확인도 하기 전에 이 배달 기사가 와서 음식을 그냥 가져가는 바람에 이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예. 예, 사장님 어렵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야. 우리가 음식을 해가지고 그 배달 주소 찍힌 점표를 붙여놓거든요. 근데 그걸 확인을 하고 가져갔으니까 저희는 통상적으로 하는 걸로 믿었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맞지요? 그거 물어보고 가져갔으니까. 이야. 아니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네. 저 어머니가 뒤에 이렇게 가면서 네 조심해서 가세요 이 인사까지 또 했을 것 같아. 네. 야, 회를 시키신 분은 또 무슨 죄야? 야, 그런데 어. 아마 가장 황당한 사람은요,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 실제 이 식당에 배달 음식을 가지러 온 진짜 배달 기사분이신데요. 그러네요. 네네. 그 절도 그 범인 말고 그 뒤에 자 안녕하세요 배달 음식 가지러 왔어요. 이분 황당했겠네 진짜. 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네, 오, 오토바이를 도착했어요. 타고 이번에는요, 진짜 배달 기사분이 도착을 합니다. 오, 어머 헬멧 썼어요? 네, 이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번호를 확인을 하는데요. 예. 근데 그제서야 사장님은 음식을 도둑 맞은 걸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이야 세상에 바로 그 배달을 하는 음식 그 배달하시는 분은 복장이 저 자세거든요. 저 모습이야. 근데 음식을 훔쳐간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잡혔어요? 아직 잡히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이 사장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딱 느낌이 오는 게 사장님 생각에는 혹시나 그 가져간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 뭐 그런 좀 따뜻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려고 했나 본데 그 어머니 그 표정도 선하게 생기셨잖아요. 일단은 야 이거 황당하기도 하지만은 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빨간 원안에 있는 저
테이블 위에 있는 저기 문제회야. 네, 그죠? 예, 맞습니다. 저 맛있는 회. 네. 이거를 이제 들어옵니다. 자, 문을 열고 이 남자가 어머 얼굴도 안 보이려고 마스크 썼어. 그리고 순식간이구나. 뭐 전표 확인할 그런 여유도 없는 거야. 어머 세상에 저 맛있는 회를. 야, 그러면 이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그 피해가 클 텐데. 네. 그렇죠? 이 가짜 배달 기사가 가져간 음식이요. 네. 시가로 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8만 원? 예. 근데 어쨌든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실제 피해 금액은 네.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배? 그러니까 한 16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아니 8만 원인데 왜 2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음식을 시킨 사람이 못 받았으니까 이게 새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배가 든다고 합니다. 계산 정확하네. 자, 이 참 아무리 살아가기 팍팍한 세상이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거, 훔치겠다는 마음까지도 가져서는 안 돼. 이거 범죄거든요. 에? 이번에는 정말 그 착한 사장님이 그냥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건 처벌 대상입니다. 절도. 에? 우리 먹고 싶은 거는 정당하게 지불하고 먹도록 합시다. 그래야 소화도 잘 돼요. 지금 그걸 먹은 이 사람 소화가 되겠을 거예요?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배달 기사분들도 힘내시고 정말 지금 이걸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분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랭킹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미경 시사평론가 오늘 고마웠어요. 네, 고맙습니다. 참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에이!